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오랜만에 축구토토 승무패 23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세리에와 분데스리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A매치 브레이크 동안 부상 인원이 좀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좀 뭔가 이제 휴식일 동안 분위기를 반등시키는 팀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회차가 될 건데, 그래도 포인트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 배팅에 좀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코모 대 엠폴리의 경기입니다. 자, 코모는 직전 경기 AC 밀란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경고 누적 자원들과 막 경기 내에서 퇴장이 막 발생하면서 경기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는데요. 주전 수비수 도세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결장 이슈는 크지 않기 때문에 라인업 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자, 정상 컨디션으로 치른다면은 홈에서 기대치 없지는 않습니다. 자, 엠폴리는 직전 경기 토리노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최근 5경기 2득점만을 기록하면서 득점력 기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기존의 부상자들의 추가로 주전급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을 또 하게 되면서 선수단 구성에 좀 어려움이 있고 원정이기 때문에 큰 기대치는 없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에서는 엠폴리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양 팀의 레벨 차이는 아주 크지 않고 고모가 홈일 때는 조금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결하게 포인트 잡는다면은 지금의 엠폴리가 부상 인원이 너무 많고 공식전 15경기 동안 승리 없다는 점을 본다면 여기서는 코모 승무를 그냥 마킹을 하면 안전할 것 같고요. 여기서 과감하게 가져간다면 코모 승만 눌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결하게 뼈대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베네치아 대 볼로냐의 경기입니다. 자, 베네치아는 직전 경기 나폴리 상대로 홈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라치오, 그리고 아탈란타, 코모, 나폴리 이런 좀 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 팀들 상대로도 4연속으로 무승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4경기 동안 1실점에 그치면서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좀 내려서 본다면 이번 시즌에 칼리아웨리와 같은 약팀을 상대하지 않으면은 승점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주전 골키퍼 스탄코비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 있고요. 몬차에서 영입한 주전 공격수 미르코 마리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거기에 주전 미드필더 카빌리아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는 만큼 홈이지만 기대치를 크게 가져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볼로냐는 직전 경기 라치오 상대로 홈에서 5대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라치오가 일정이 타이트했다라고 하지만 아주 크게 이기면서 최근 공식전 4연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4경기 동안 11득점을 기록하면서 화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라인업에 아직까지는 부상 이슈가 크게 없는 만큼 원정이지만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이번 시즌 12월에 원정에서 홈에서 볼로냐가 3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는데요. 그 당시는 부상 인원이 볼로냐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급 차이가 좀 확실하게 보였다. 이번 시즌 볼로냐가 원정에서 조금 아쉬운 경기들을 좀 덜어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베네치아가 홈에서 비기는 기세 이런 것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할 수 있냐 이것이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안전하게 간다면 볼로냐 승부를 눌러주면 될 것이고 과감하게 간다면 볼로냐 승만 눌러도 충분한 경기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호펜하임 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펜하임은 직전 경기 잔크트 파울리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다수의 부상자들로 인해서 경기력이 좀 정돈되지 못하고 있고요. 추가로 주전 수비수 웨스티가르드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홈에서도 9경기를 본다면 5무 4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홈 강세를 얘기하기도 좀 아쉽습니다. 딱히 반등 포인트를 얘기하기에는 좀 어설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우크스부르크는 직전 경기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에서 10경기 6승 4무를 기록하면서 기세가 상당히 좋고 득점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최근에 10경기에서 실점이 3실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추가 부상자가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뭐 아우크스부르크가 원정이긴 하지만 뭐 지금 기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고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직접 맞대결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가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호펜하임이 뭐 홈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상당히 좋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 레벨과 호펜하임의 지금의 결장 이슈, 그리고 호펜하임이 최근에 홈에서 강하냐 본다면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호펜하임 승을 누릴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아우크스부르크를 승까지 눌러주면서 반대 마킹이 가능하냐 이 포인트인데, 상대 전적상에서 호펜하임이 좀 압도적인 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에 득점력이 폭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결하게 무승부만 찍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하이덴하임의 경기입니다. 자, 볼프스부르크는 직전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상대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2승만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뭐 페이스가 좋지는 않고요. 최근 미드필더 게르하르트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부상으로 주전 수비수 바브로가 결장이 유력합니다. 주포인 모하메드 아모라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볼프스부르크를 홈 어드밴티지가 없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최근에 홈팀들 상대로도 홈에서 약팀들 상대로도 무승부를 계속 기록 중이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에 볼프스부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이덴하임은 직전 경기 홀슈타인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약팀을 상대로 오랜만에 리그 일정에서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반등 포인트라고 잡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부상 인원들이 거의 없는 건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주전 수비수 트라오레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원정에서 10경기째 리그 일정에서 승리 없이 3무 7패를 기록 중인 만큼 기대치도 낮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볼프스부르크가 원정에서 1대 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맞대결 시에도 이거 볼프스부르크가 하이덴하임 상대로는 상성을 좀 잘 가져가고 있는데요. 게다가 또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 간결하게 볼프스부르크 승 찍어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팀의 최다 득점 자원인 아무라가 오늘 결장을 하게 되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최근 홈에서도 강팀 약팀 가리지 않고 4연속 무승부인 부분도 상당한 변수라고 보여져서, 이거 간결하게는 볼프스부르크 승 가져가는 게 맞지만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과감하게 가면은 뭐 승이겠지만, 저 같으면 이거 무승부도 좀 엔간하면 체크를 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메넨글라트바흐 대 라이프치히입니다. 자, 메넨글라트바흐는 직전 경기 베르더 브레멘 원정에서 2대 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점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주전 골키퍼 니콜라스가 부상으로 결장 중인 가운데 세컨 골키퍼인 요나스 올림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오늘 서드 골키퍼가 나와야 됩니다. 퇴장 징계로 팀의 주포인 클라인 디엔스트가 결장을 하게 되면서 팀 내 최고 득점 자원이 없고 서드 골키퍼가 나오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넨글라트바흐가 홈 어드밴티지가 아주 강하다라고도 좀 말하기 힘들어서 변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라이프치히는 직전 경기 도르트문트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공격수 안토니오 누사, 유스프 풀센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지독하게 성적이 좋지 않은 라이프치히입니다. 뭐 엉망이죠. 그래서 라이프치히가 원정일 때는 큰 기대를 걸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에서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뭐 경기 내용도 별로 좋지 않았고 홈 어드밴티지 살리지 못했습니다. 맞대결 상성을 보면은 얼핏 보면 라이프치히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메넨글라트바흐가 홈일 때는 또 나쁘지 않은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메넨글라트바흐가 결장 이슈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거 메넨글라트바흐 승 누르는 건 좀 별로일 것 같고요. 라이프치히 승을 마냥 눌러주기에는 정말 이 라이프치히의 원정에서의 밸류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를 이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간결하게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홀슈타인 대 베르더 브레멘의 경기입니다. 홀슈타인은 직전 경기 하이덴하임 원정에서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승점을 확보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체급이 약한 팀이고요. 주전 미드필더 게시윌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고 자질구레한 부상 인원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홈 어드밴티지가 뭐 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뭐 고평가를 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르더 브레멘은 직전 경기 메넨글라트바흐 상대로 홈에서 2대4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레버쿠젠이 휴식일이 짧아서 이거 어부지리로 이기긴 했지만 이거 제외한다면 다른 경기들은 뭐 6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치 상당히 낮고요. 주전 수비수 프리들이 부상으로 최근 결장 중인 부분 제외한다면 부상 이슈가 없는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뭐 베르더 브레멘 원정 밸류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뭐 딱히 고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뭐 이렇게 조금 뭐 성적을 내기도 합니다. 자, 양팀 직전 맞대결에서는 베르더 브레멘이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주전급 결장 자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르더 브레멘이 체급 차이를 보였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원정이긴 하지만 홀슈타인이 체급이 약하고 베르더 브레멘이 부상 인원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홀슈타인의 홈승을 뭐 보는 거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투마킹으로 베르더 브레멘 승무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유벤투스 대 제노아입니다. 유벤투스는 직전 경기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3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유벤투스의 기세가 좋았지만 챔스 탈락 이후에 분위기가 꺾였습니다. 그 와중에 아탈란타와 피오렌티나를 만나면서 뭐 두 번 다 너무 큰 참패를 했고요. 주전 수비수 캄비아소까지 부상으로 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홈이긴 하지만 이거 휴식일이 좀 길다고 바로 반등할 수 있을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노아는 직전 경기 레체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약팀들의 상대로는 승점을 확보 중이지만 강팀 상대로는 대응력이 떨어집니다. 자, 게다가 팀의 주전급 자원들이 좀 부상으로 다소 이탈한 상황에서 경고 누적으로 주전 수비수 아론 마틴까지 결장을 하게 됩니다. 제노아의 원정 기대치가 그렇게 높다라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고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에서는 유벤투스가 제노아 원정 가서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보이면서 0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제노아의 주전급 자원들이 대거 결장하게 되는 상황에서 유벤투스가 최근에 두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 홈에서 체급이 낮은 제노아 상대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결하게 유벤투스 승을 마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절반 가도록 할게요. 8번째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입니다. 자, 프랑크푸르트는 직전 경기 보움 상대 원정에서 1대3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두 경기 7득점을 기록하면서 기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부상으로 주전 골키퍼 케빈 트라프, 수비수 테아테가 최근에 결장하고 있고요. 추가 부상으로 미드필더 스키리가 결장이 유력합니다. 주전급 자원들의 이탈은 아쉬운 포인트고요. 하지만 휴식일이 좀 부여된 홈에서의 프랑크푸르트는 기대치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슈투트가르트는 직전 경기 레버쿠젠 상대로 홈에서 3대4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약팀, 강팀 가리지 않고 5경기 2무 3패 졸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쿼드상으로 크리티컬한 결장 인원이 있는 것은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최근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슈투트가르트는 그래도 강팀의 반열에 속하기 때문에 원정에서 그렇게 밸류가 떨어진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원정에서 2대3으로 승리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 프랑크푸르트가 경기를 리드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홈이긴 했지만 슈투트가르트가 부상 인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싸워줬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해서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마르무시가 없죠. 자, 그리고 현재는 슈투트가르트가 결장 인원이 크지 않고 프랑크푸르트는 오늘 좀 주전급 자원들의 결장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에서 쉽게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승무패가 상당히 첨예하게 갈려있는 경기인데 저는 여기서 일단은 무승부가 눌러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무승부 마킹부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킹은 뭐 프랑크푸르트를 승을 가냐 안 가냐인데 요거는 취향껏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레체 대 로마입니다. 레체는 직전 경기 제노아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세리에에서는 제일 약팀이라고 볼 수 있는 팀이고요. 4연패를 기록하면서 기세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뭐 레체가 홈에서 버티는 힘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뭐 밸류가 좀 낮은 편이고요. 부상으로 인한 결장 인원은 없는 상황에서 가용 자원이 넉넉하지만 걔네들 다 쓴다 해도 팀 밸류가 낮아서 홈에서 반등 포인트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는 직전 경기 칼리아리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유로파 탈락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 리그 일정에서 6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제키 셸릭이 부상으로 최근 결장 중에 있는데 지금 문제는 추가 부상자들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전 공격수 디발라, 미드필더 펠레그리니, 마누 코네, 그리고 수비수 데빈 렌시까지 갑자기 다수의 주전급 자원들이 부상을 입으면서 경기 내용이 확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은 로마가 홈에서 4대1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레체가 부상자가 많았고 로마가 스쿼드가 좋았던 만큼 체급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양팀 맞대결 시에 압도적인 로마의 우세가 보이기도 하지만 로마가 뭐 다수의 부상 인원이 발생을 하면서 경기 내용이 좀 이상해질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고요. 맞대결 시에 레체가 홈에서 로마 상대로 2번 비겼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간다면 로마 승이지만 자, 이 경기를 무승부를 배제하냐?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결장 이슈 생각한다면 눌러주고 아니면은 로마 승 그냥 간결하게 눌러주면 되는데 취향껏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10번 경기입니다. 칼리아리 칼초 대 몬차의 경기입니다. 자, 칼리아리는 직전 경기 AS 로마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5경기 좀 강팀들과의 매첩이 많다 보니까 2무 3패로 좋지 않았는데요. 칼리아리의 특징을 본다면 뭐 강팀들한테는 좀 이렇게 지지만 약팀들을 상대로는 꼬박꼬박 승점을 확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격수 코망 그리고 루본보 부상으로 이탈했고요. 주전 수비수 가브리엘레 자파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자, 추가 부상으로 또 주전 수비수 오베르트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탈 자원들이 칼리아리가 좀 다수 존재하는 만큼 홈이지만 불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몬차는 직전 경기 파르마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9경기 2무 7패로 분위기는 최악이고요. 수비수 카르보니, 미드필더 스테파노 센시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현재 원정에서 지금 연패를 아주 길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고 모든 경기 멀티 실점하고 있습니다. 기대치는 낮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에서 칼리아리가 몬차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몬차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칼리아리가 이탈 자원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원정 8연패 중인 몬차를 일단 반대로 누르는 거는 무조건 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칼리아리가 최근에 안 좋았던 거는 대진운이 조금은 불운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리아리가 오늘 부상 인원주로 인해서 경기에 변수가 있을 거다라고 본다면은 무승부까지가 마지노선일 것 같은데 요거는 이따 올라와서 뭐 눌러주고 말고는 선택을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칼리아리 승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피오렌티나와 아탈란타입니다. 자, 피오렌티나는 직전 경기 유벤투스 상대로 홈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상위 레벨로 진출함과 동시에 최근에 유벤투스까지 잡아내면서 기세가 좋다. 부상 인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홈 어드밴티지도 존재하고요. 최근에 기세가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아탈란타는 직전 경기 인테르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부상으로 주전 미드필더 쿼드라도, 주전 수비수 슈테판 포시가 결장을 하고 있고요. 주전 미드필더 모라에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부상으로 공격수 레테기가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데 레텍이 빠지면은 무조건 변수입니다. 원정에서 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고평가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직전 맞대결은 아탈란타가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 양팀이 체급 차이가 강한 매치업은 아닌데요.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간다면은 저는 피오렌티나도 할 만한 매치업이라고 보는데 아탈란타 쪽에 부상 인원이 꽤나 많습니다. 게다가 피오렌티나의 최근 분위기도 좋은 편이고 홈에서 아탈란타 상대로 조금은 우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과감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탈란타의 레테기가 무조건 빠진다 생각하고 이거는 피오렌티나 승 단일 마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12번 경기입니다. 자, 프라이부르크 대 유니온 베를린의 경기입니다. 자, 프라이부르크는 직전 경기 마인츠 상대로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경기 패배가 없긴 하지만 3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아쉬움은 존재합니다. 주전 미드필더 멀린 롤이 최근 2경기째 결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큰 결장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 홈 어드밴티지도 존재하는 만큼 기대치도 높습니다. 홈 어드밴티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유니온 베를린은 직전 경기 미넨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강팀들 상대로 승점을 확보 중인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미드필더 캠라인이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 중이지만 그 외에 결장 이슈는 안 보이고요. 원정에서의 기대값을 본다면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승점이 있지만 그렇게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자, 양팀 직전 맞대결은 유니온 베를린이 홈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프라이부르크가 결장 인원이 많았고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를 보였다. 이번 경기는 프라이부르크가 홈인 만큼 홈 어드밴티지를 좀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순하게 홈 원정 성적만 눌러봐도 여기서는 그림짝이 프라이부르크를 충분히 누를 수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대결 상성과 최근 프라이부르크의 연속된 무승부, 그러니까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좀 많이 나오고 최근 프라이부르크가 여기저기 다 무승부를 하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생각한다면 무승부까지도 눌러줘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마인츠의 경기입니다. 자, 도르트문트는 직전 경기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요. 챔스를 병행하면서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경기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휴식일 동안 부상 자원들도 발생하면서 지금 미드필더 사비체르가 출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미드필더 가용 자원이 넉넉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아쉬움으로 작용할 것 같고 도르트문트 최근에 일정 타이트했다 하지만 홈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말하기에도 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인츠는 직전 경기 홈에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브루카르트 복귀 이후에 매경기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기세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원정에서도 3연승을 기록하면서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수비수 슈테판 벨이 최근 결장을 하고 있고 경고 누적으로 수비수 은메네가 결장하고 퇴장으로 미드필더 도미니크 코르가 결장을 하게 됩니다. 기세가 상당히 좋았지만 갑자기 징계 결장 자원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스쿼드가 망가지면서 원정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직전 맞대결은 마인츠가 홈에서 3대1로 도르트문트 상대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이 경기는 빠르게 퇴장당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크게 얘기할 포인트는 없는데요. 최근 도르트문트가 마인츠 상대로 애를 먹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도르트문트의 페이스를 본다면 마인츠 승무 이거 진짜 눌러주고 싶은데 마인츠가 징계 자원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좀 뭔가 경기가 이상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오랜 휴식일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결과가 좀 이상하게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무패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조건적으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나폴리 대 AC 밀란의 경기입니다. 자, 나폴리는 직전 경기 베네치아 원정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경기 1승 5무 1패로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주전 공격수 다비스 네레스가 결장을 하고 나서 득점 페이스가 좀 떨어졌고요. 다행인 점은 그 외에 부상 인원이 크게 없다는 점, 그리고 오랜 휴식하고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 반등 포인트가 존재하긴 합니다. 자, AC 밀란은 직전 경기 코모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 상당히 내용이 좋지 않은 경기를 펼쳤고 간신히 역전승을 기록을 했는데 경기 내용적인 측면이 최근에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워렌 본도, 유누스 무사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요. 최근 AC 밀란의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그렇게 좋지 않은 만큼 기대치는 떨어집니다. 자, 직전 맞대결은 나폴리가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경기는 홈에서의 경기인 만큼 나폴리의 뭐 홈 우세 생각하면서 나폴리 승을 좀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 어드밴티지가 있고 원정에서 약하기 때문에 요거 찍어줄 수 있는데 문제는 나폴리가 최근에 뭐 무승부를 좀 많이 기록을 했다.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진 느낌이 있다라는 거 생각한다면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 무승부 배제하기 쉽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뭐 취향껏 뭐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뼈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12개 정도의 마킹이 나가고요. 12,000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확정 마킹이 아닙니다. 지금 목요일 아침 기준으로 제가 결장 인원을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부상자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부상으로 안 나온다고 하던 애들이 복귀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토요일까지 보고 갈 거니까 혹시나 더 최종적인 마킹을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라이브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 픽을 라이브에서 확인 못 하실 분들은 커뮤니티에 제가 멤버십으로 기재를 해드리니까 멤버십 가입하셔서 커뮤니티에서 공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라이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